언론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을 가축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외국 투표에 나오며 이 잘못된 언론과 인권법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이 인권법 사법부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은 우리의 독박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는 상태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 저 있는 경찰들까지 우리는 우리한테는 수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바로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목소리가 이 저들의 손가락을 뚫고다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최근에 제가 다시 본 영화 건국전쟁이 떠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건국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 건국전쟁을 끝내주실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줄 리더라고 저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싶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왔어. 오세요. 이 정도 노력이면 내가 인정해줄게. 아니, 반지가 옛날 그런 거 그런 거잖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주상과 그리고 PD라고 일컫는 그 두 라인의 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 학습을 받았던 세대의 사람입니다. 저는 1년 동안 학습을 받으면서 저희 과는 NL 계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사파 계열인데요.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4.19 행사, 5.18 또 행사를 통해서 사진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법조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선동을 해왔던 그 학습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제가 용기를 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처음 시절 갔을 때 저를 앉혀놓고 방공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늘 했던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는 늘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은 남편과 전쟁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볼 때 세월호로 인해서 선동이 되었고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앙에 갇혀서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만나뵌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뵈면서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장이 왜곡되고 태극기 극우 집회라고 일컬어지면서 혐오 그룹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며 통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들이 보이는 이 세력들을 회파하려고 해요. 결국은 우리는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중국발 여러 가지 질병이 지금 선동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1차 때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로 인한 그런 팬데믹이 결국은 지금 이 사태 체제의 전공의 마지막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저 또한 다시금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구나. 개성된 공부를 통해서 시스템을 바꿔왔고 그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왔으며 이제는 카톡을 검열한다고 하는 시점에까지 들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예비 교사를 꿈꾸는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 거의가 엊그제 올라오셨던 그 빨갱이 교수님,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학교입니다. 거의 다 이번 학기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까지도 이석기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석기가 누군지 아느냐. 제가 놀래서 아로의 이석기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이석기는 적고 문제를 파악하는 학생이 됩니다. 제가 있다면 한가운데 부정한 그 어떠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문제로 탈탈이 났다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 못했고 예비 교사 또는 현재 교사로 계시는 선생님들 또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교육부에는 썩었습니다. 그 교수 뭐라 해야 되고 가야 되는 학생들을 망치고 있는 사상에 물들도록 세팅되어 있는 교육의 그 현장 속에서 교육학 구조부터 뼈대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4학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교수님께 계속 얘기했습니다. 가치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학생들에게 왜 가치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인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으로는 사람을 개혁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인데 그 본질을 만든 자에 의해서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만든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든 자가 정확히 알고 있고 만든 자의 손에 들려진 사람 같은 피조물이 정확하게 자기를
결전했을 때 우리는 각자 그 몫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연태해주신 우리 아버지 정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들도 준비를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처음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법학을 전공했는데 너무 모르지만 제 취미가 ABL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내란 선언제라는 것이 대표님께서도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찾아봤습니다.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죄 국토를 찬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대표님께서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십니까? 아니요. 내란 선전죄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언론, 노조, 이로 말할 수 없는 시스템들 안에서 그들은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지만 결국 화살은 우리한테 날아갑니다. 우리도 투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선전죄는 징고죄가 아니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경렬과 관련해서 침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카카오톡은 통신수단입니다. 이를 검열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입니다. 반란군이요.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헌법 11조 표현의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세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메시지 거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가 제한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카카오톡 법령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안전보장, 질서유지, 지금 뭐야? 작곡하고 있잖아, 노래를. 노래 지금 작곡하신 거죠? 아, 노래 작곡했대요. 자, 아차가 차갑고, 아차가 차갑고, 너 때문에 내가 얼어 죽겠다, 이건가? 아, 그거요? 아차가 맞아요? 제포가 임박했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 아시죠? 88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박시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준비가 약간 덜 됐으면 3일에 한 번꼴로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틀 만에 이거 준비해서 오셨는데 저번에 안 나와서 유튜브 댓글에는 오늘 박시타 안 나와요. 많이 댓글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좋았어요. 자, 다음에는 노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요? 노조라 정노조라. 대학을 통해서 드디어 그 사람의 본색을 보고 조선 대통령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의 권리를 찾아주게 나왔고 여러분의 권리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국민의 입장 가져야 돼 그거 진짜로. 그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노래 중에 떠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떠나라 이 노래 마지막에 AI가 대답해 있죠. 첫 번째 이게 가사였거든요. 국민의힘이 생긴 이유로 그 노래를 부르지.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부르고 계세요. 국민의힘 다 찾아옵시다. 자 좋습니다. 또 있을까? 자 없다는 표정인가요? 오 이거 뭐예요? 우리 대학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내고자 나와서 매일같이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시간에서 다른 시간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눠줬었어요? 누가? 야 이게 진짜 여기 재능 기부 나는 이 장이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풍성하지요? 매일 거 남겨주셔야 바로 나와라! 우리 시민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공조가 없었어. 이 정도로 하면 더 많이 합니다. 오늘 시간입니다. 자, 목사님들 들으십시오. 저도 나도 목사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작은교회 목사님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들을 목사라는 직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본다. 기억하십시오. 사실 제 남편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양심을 팔고 물질에 속아서 물질만 타협하고 돈이 많은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못한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각성하십시오. 박사가라. 목사님들이 각성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성하지 않고 제대로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망했고 청년부가 망했고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분노가 납니다. 언론들 많이 선동하고 거짓말로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내는데 책임지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기관, 정보기관 시스템도 보십시오. 책임지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책임지도록 깨어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에 또 한번 올라오세요. 내용이 너무 좋다. 네, 내용이 너무 좋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과거 운동권이었지만 종교를 통해서 전향한 우리 애국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또 천연연. 예, 전문위원 사회의 한 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민주당과는 내란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민주당에서 내란으로 힘들다고 지원금 뿌린다고 한 얘기 들으셨나요? 이제는 5만 원 더 올려서 30만 원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놈들. 그 30만 원을 뿌리면은 한 20조에서 2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5조가 뭐 제 이름인가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 이 새끼들은 국민을 그냥 ATM으로 보고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정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개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바쁜 우리 대신해서 너네가 좀 입법 좀 잘 해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 권력 좀 쥐었다고 그렇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지금도 못 내고 그렇게 개시라를 합니까? 이건 주한미군 방위비가 25조면은 25년치 미국 방위비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은 6.25 전쟁 때부터 우리를 도와준 방법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줬고 그리고 거기서 철수하려다가 이승만 대통령님이 희생 잘해가지고 또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고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저희 나라 진작에 적화통일 돼가지고 저희 지금 북한의 김정일 소령님 찬양하고 살고 있었겠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고난의 행군 때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내란 지원금으로 20조를 뿌릴 돈은 있고 미군 방위비 올려줄 돈은 없고 솔직히 1조도 완전 5개 아닙니까? 저는 더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보시는 지금 영화나 누방도 했어? 솔직히 이런 나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는 거야. 아까 전에 연사님이 노트피플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가 됐다면은 폭탄강이 된다면은 노트피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노트피플 하기 싫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름 쓰고 있습니다.